구급차 인정하세요? 네,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무슨 얘기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아니 뭐. 아니 왜 그러세요? 고의로 사고 내셨다는 혐의 인정하세요? 고의로 사고 내셨다는 혐의 인정하세요? 앞에 나와주세요 앞에. 예, 안녕하세요. 지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영상 찍은 건요. 구급차를 막아서 택시기사 처벌 현 상황입니다. 긴급 자동차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로 소방차, 이제 구급차가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일반 차도 구급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마티즈라고 해도 일단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죽기 일부 직전에 숨이 헐떡이는 상황이라고 하면요. 만약 여러분이 운전 중 어떤 차가 신호 위반이나 칼치기를 해서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는데 그 차에 위급 환자가 있고 여러분이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 차를 막아섰다고 하면은 긴급 자동차를 막아선 행동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단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예, 드디어 구급차를 막아서 이제 근데 그러니까는 일단 일반 자동차도 사람이 숨이 헐떡이는 사람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면은 이제 머리 판단을 이제 상황 판단을 좀 하셔야 해요. 거기에서 싸우거나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일단 사고가 났어도 블랙박스 확보, 전화번호 교환이랑 아니면 음성 녹음 같은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응급 환자가 탔다고 해도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하면요, 이제 보험에 대한 책임은 또 그 사람이 신호 위반을 하시거나 칼치기 하신 분이 지는 겁니다. 택시기사는 일단 특수폭행,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73만 명이 넘게 택시기사 처벌 청원에 동의를 했고, 이제 김창룡 경찰청장은 구급차 같은 이제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벌금이 6만 원인데 이제 크게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택시기사 새끼가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제 택시기사 최모 씨가 31달인데 수차례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이제 공소장에 따르면은 최 씨는 2011년부터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사설, 구급차 이제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접속 사고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아내거나 받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2015년 이제 2월 송파구 가락동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가 정차하던 중 옆 차량의 뒷문이 열리면서 바퀴 덮개 부분을 살짝 찍히는 문콕 사고로 120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택시에서 파손 부위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고 당시 충격이 경미했고 최 씨는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서 피해 보험사와 사고를 접수하도록 6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도 이제 240만 원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 2016년 3월에는 용산구 서부 이천동 전세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에 끼어들려는 승용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고 9일간 통원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 측에서 측으로부터 240만 원을 받았고 2017년 7월에는 최근 사고처럼 구급차를 들이받았어요. 이렇게 한 적이 또 있네요. 연합뉴스에 따르면은 공소장에는 최 씨가 택시를 몰고 서울 용산구 이천동 부근의 강변북로를 달리던 도중에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갓길을 운행하자 일부 진로를 방해했고 이후 이제 추월을 위해서 앞으로 끼어들던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그때 이제 이 최 씨는 구급차 운전사에게 응급 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까 50만 원을 주자는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을 했고, 그냥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고 이제 접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조사됐다고 하네요. 구급차 운전사는 협박에 응하지 않고 보험사가 이제 과실 비율했다면서 혐의를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그때 협박을 했던 5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5년에서 2019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 총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네요. 이 사람은 유명하죠. 지난 6월 8일 오후 3시경 강동구 공덕동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면서 이제 환자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는 빨리 가야 하는데 이제 구급차에 실려 있는 사람이 79세 폐암 4기 환자인데 이제
정체를 시켜놓고 못 가게 막은 거죠. 다른 구급차가 옮겨서 이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응급실에 처치를 받았지만은 오후 9시에 숨을 졌어요. 환자 유족은 당시 환자가 단 10분 정도 차이로 딱 하나 남아있던 응압격리 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서 약 1시간 30분간 구급차에서 기다려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재판은 이제 4일 서울 동부지방 법원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네, 일단 이 인간은 좀 처벌을 좀 강하게 받아갖고 교도소에서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는 이 개새는 사설 구급차를 보면은 용돈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걸로 재미를 보니까 전문적인 보험 사기 그런 건 아니지만은 눈에 이제 보이면 들이받는 새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좀 안 좋은 상황이 그런 거죠.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골목길을 들어가요, 밤에. 근데 일방통행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은 골목길 들어가다 보면 막 진짜 작은 표지판에다가 일방통행입니다라고 써놓은 골목길이 있어요. 뭐 크게 써놨으면은 그런 실수를 안 하지. 근데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일방통행을 역주행하는 거야. 그때 맞은편에서 차나 오토바이가 들이받으면은요, 그게 이제 중앙선 침범으로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뭐 불법적인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고가 나는 거다 해도 일단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100% 과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새끼를 만나면요, 이런 새끼는 100%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세요. 특히 이런 지대는 공장지대가 있죠. 골목길인데 공장이 따닥따닥 묻혀 있는 데는 특히 일방통행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차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되게 좁아요, 도로가 좁은데 차도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런 데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이제 실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더군다나 이런 공장지대에 좀 일하시는 분들이 성격이 터프해서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고, 작게 이제 오토바이 타는 새끼들이 살짝 부딪히고 나서 이제 돈 합의금 요구하는 애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노인네들 조심하십시오. 운전하실 때. 골목길 갈 때 이제 노인네들을 안 비켜요. 들이받으면 들이받아라. 나 받고 나서 씨발 한 2주 동안 병원에서 누울랜다 해서 저는 200만 원까지 이제 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제가 이건 사고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좀 얘기하자면은, 저는 그때 이제 용단차 몰고 있었거든요. 용단차 몰고 있었는데 딱 지나가는데 하레비가 도로를 안 보고 엉뚱한 데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야. 내가 크락션 울렸는데 그냥 들이받더라고. 그래서 이제 앞바퀴에 슬리퍼가 이제 발이 밟힌 것도 같고요. 크락션 울렸는데 그 백밀러 부분에 어깨가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제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뭐 그 사람이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 이제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라고, 뭐 3급 공무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5급이었나 3급이었나 뭐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제 엑스레이가 찍고 병원에 의사 소견내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입원을 해버립니다. 족 같은 거죠, 진짜. 씹새끼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그래서 얼마를 받았냐? 240을 받았습니다. 노인네들이라서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고, 크락션 올려도, 저기 멀리서 크락션 올려도 쓰러져요. 예. 그리고 돈 앞에서 진짜 인간이 이기적으로 변하는 걸 하도 많이 봐갖고, 제가 양심 뭐 그딴 거 없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제가 보험금으로 24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조심해야 할 거는, 오토바이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는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다니고, 비상깜빡이 켜고 이 씹새끼들은 직진, 좌회전, 우회전 다 가능해요. 유턴까지 가능해, 이 새끼들은. 요즘 또 이제 코로나 사태로 배달을 많이 시키잖아요. 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할 거는, 특히 편지 우체부 있잖아요. 우체부 오토바이들은 뭐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토바이 탄 새끼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오토바이 공무원 우체부 오토바이는 더 조심해야 해요. 얘들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요, 일단 기본이 300입니다. 저 얘랑 사고 난 적이 있거든요. 오토바이랑 이제 우체국 오토바이랑 사고 났는데, 이 새끼들은 뭐
기본이 바퀴벌레 기질이 있어요. 얘들은 바퀴벌레 속성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만 보면 막 비집고 들어가고 싶어. 넓은 길 가도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좁은 길이랑 넓은 길 있으면 좁은 길로 가. 이 비응신들은. 그래갖고 이제 우체국 오토바이가 이렇게 내리다가 제가 손님이 하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싹 지나간 거예요. 겨울에. 이제 그리고 나서 부딪히고 나서 얘가 360만 원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받죠. 이거 솔직히 360만 원 받을 정도도 아닌데 350이었나? 일단 300만 원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10대끼가 하는 소리가 택시기사분 좀 안 됐다. 뭐 일단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 씨발 새끼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는 놈들이 더 지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새끼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존나 열심히 일해봐야 뭐합니까? 보험금으로 한 300만 원 받고 350만 원 받아버리는데 얘 사고 내갖고 2천만 원 모았다면서요. 이 새끼가 씨발 뭐 열심히 일해갖고 2천만 원 모은 게 아니라 2015년에서 씨발 2019년 동안 총 2천만 원 정도 모았다고 하는데 이건 얘 이런 새끼들 대가리 속에는 이건 짭짤한 꿀 이득이다. 용돈이다. 신이 주신 선물이다. 뭐 이딴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진짜 씨발.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거는 윤회 사상을 좀 따라요. 저는 왜냐면은 이것도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지만은 택시가 운수 사업이거든요. 여러분이 운전 잘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수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노련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서 피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 번 거예요. 그거는. 옛날 생각이 좀 나서 흥분을 좀 했네요.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도 이제 좋은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코로나가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네요. 진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인데 이거 3단계니까 9시까지 또 술집 같은 거나 음식점이 안 되니까 안 하니까요.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태까지 지구였습니다.